자, 또 주식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전 아이고. 증권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지? 제가 사회이사까지 했죠. 사회이사까지. 예. 이 정도 됐는데, 야, 어제 일어난 사건. 이게 주가가 역대급 폭락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훅 떨어졌는데 뭐 오늘 일부는 올랐다고 해도 네. 그거 다시 보존이 안 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대책도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다고는 해도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진 축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어제 무려 235조 원 증거했어요. 시총이 235조 원이요. 그러면 여기 개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주 피바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상장 종목이 936개인데 이 중에 924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99% 정도 되겠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가 8% 13.3%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요. 개별 종목은 더 하락폭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모두가 우리 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어제 엄청 얼마 빠졌더라? 한 10몇 프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 뭐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주식시장이 계속 좋다고 시그널이 계속 뉴스도 나오고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의 기대 때문에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제 곡소리 났죠. 네. 어제 CBS에 아까 보신 썸네일이 금융 위기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상황인 것 같고요. SBS가 웬만한 뉴스는 보도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요즘에. 네.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보도를 안 했던 게 SBS인데 금융 위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사실은 윤석열을 간접 좀 비판하는 이런 썸네일이고요. 어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동반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이드카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그 장치고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5%가 하락이 된 게 1분 이상 발동을 하게 되면 5분간 이제 이 선물 거래가 정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이걸 넘어선 거죠. 이게 사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킷은 예를 들어서 주가 진짜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일시 정지시키는 건데 이거는 8%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 20분간 정지하고 10분 동안은 이제 호가만 거래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장치입니다. 도대체 뭐야? 네, 어쨌든 30분 동안은 이제 거래가 안 되게. 그게 없었다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없었다면 네. 한 500조 증발했겠는데. 그나마 이제 막아 놓은 거죠. 저희가 네. 장치가 있으니까. 예.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낭떠러지가 생겼어요. 오른쪽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낭떠러지가 생겼어요. 저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본 적이 없죠. 저도 놀랐습니다.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이게 역대 1위입니다. 예. 그래프 보여주세요. 아, 그래프가 아니라 표. 포인트 기준 하락 순위 역대 1위. 전일 대비 234포인트. 아니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카드차 사태도 있었었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저렇게 폭락하는 거는 이례적이죠 매우.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뭐 미국발이라고는 해도 네. 한국은 유난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저 베스트 10 안에 윤석열이 2번이나 했네요. 축하한다 이 새끼야. 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자, 문재인 정부 때 중앙일보 이 현상의 칼럼이에요. 네. 코스피 3,000이 자랑할 일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했죠. 관리를 잘 한 겁니다. 지금 어제 2,500개 진 거잖아요. 네. 주가 3,000이 자랑할 일인가. 잠깐만. 현상아. 자랑할 일인데. 현상아 너 지금 너 어떻게 쓸래? 야 정말 대단합니다. 문제는요. 뭐 주식에 대한 얘기는 주식 전문가들이 뭐 다루는 네.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여기까지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휴가 갔다는 건데 휴가를 가서 휴가 간 목적이 내수 진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증시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로 이제 이동이 돼버리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경제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좀 빨리 와가지고 대책 마련하던가 경제에 무슨 비상회의 하던가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한가롭게 야, 먹방할 때. 휴가 가가지고 저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뭐 해물 사고 그럴 때냐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윤석열이 와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그냥 명분밖에 없는 성명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전문가야. 지금 대통령실이 어저께 증시 24시간 모니터링 컨틴전시 플랜 대응. 남들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신랄하게 까요. 컨틴전시 플랜 한번 읽어봐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영어를 쓴다고 시총 235조 원이 증발한 증시 폭락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으니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부르자고 했다. 영어로 바꿔 부르면 멋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 보니 대낮게나 영어를 쓴다. 개나 소나를.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없지만 매수 진닥한답시고 시장통에 앉아 있으면 이게 살아납니까? 뭐냐면요. 스마트해 보이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대책회의라도 주재를 하면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근데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쓴 것 같고요. 자, 뭐 내일 부총리 주재 F4 회의를 개최한다. 오늘이죠, 이제 저게. 뭐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를테면 저런 지금 소위 윤석열 집권 세력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게 우리 책임이냐. 미국 다 책임이지. 미국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네, 외부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한국 증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락하게 된 거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매도도 많아졌는데 맞죠. 그건 코리안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윤석열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그 국내에 있는 개미들조차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하면서 대책이 없어서 뺀 거 아닙니까? 오늘 반등을 조금 했다고 하지만 오늘도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한 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 계속 어제부터 저가일 때 매수하라는 그런 정답. 방법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지진이 한번 크게 나잖아요. 이건 요진이야. 떨어졌을 때 사자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올라갑니다. 근데 회복 안 된다. 아시죠? 우리 전문가께서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그걸 대통령이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왜 판단해서 그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발 공포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조차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면 우리나라는 거기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폐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면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헛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논란 중에 저 금투세 뭐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금투세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막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빠지니까 그 탓을 민주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금투세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미국발 시작. 자, 근데 요담이지만 무능한 것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했던 소송 있잖아요.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국민연금통에 개입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엘리엇 헤지펀드가 소송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입장문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됐지.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라고 엘리엇에서 입장문을 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니야, 우리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이런 전문가들은 이른바 송기호 변호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국제 교역 이런 데 전문가인데 그분들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게 소송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자만 더 많이 무는 효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했는데 한동훈이 오히려 뭐 이길 수 있는데요, 뭐 당신이 뭐하러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무시했죠. 한동훈이 뭐 소송만 하면 다 연전연패예요. 맞아. 진짜 실력 없는.
변호사 했으면 안 그래서 했을 이자만 늘었다. 야, 삼성물산 화평 관련해 지연 이자 등 포함 1,389억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그거잖아요. 엘리엇의 논리가 한동훈 수사팀이 제공한 거다. 아니 이런 실력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 법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한동훈이 딱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이 제기한 소송 다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엘리엇에 대한 판결 자체는 사실 항소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단심 ISDS의 국제 중재 판정 자체가 단심제고 원래 불복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 요인인데 갑자기 한동훈이 이거를 소송한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한동훈이 오늘 입장 발표를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한동훈이 엘리엇에 대해서 이거 패소한 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자들은 질문이라도 한 겁니까? 한동훈이 소송을 낸 건데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윤석열도 29표 받은 그 사건. 엑스포 유치 거기서 5,900억인가 썼다고 119대 하잖아요. 29. 예. 그때도 막 질러놓고 책임 안 지죠. 사과 안 하죠. 근데 한동훈도 보십시오. 이거 지금 사실 다 이거 국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맞죠. 문제인데 이거 질러놓고 또 세금 나가는데 사과 안 합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무능합니다. 많이 무능해. 그 무능한 자가 이 더운 날씨에 이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민주당은 TMF 사태 대책회의하고 있을 때 윤석열은 휴가를 갔단 말이죠. 네. 휴가 간 것도 내수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먼저 휴가를 달려갔어요. 난 겁나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여름에 휴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윤석열이 통영시장을 갔어요. 통영시장을.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폭염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하라. 아, 지랄 연병을 하네. 하나만한 얘기하죠.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마. 저게 지시 사항이라고 하는 게 그 장마 대비 철저히 할 것 해외에 갈 때 맞아요.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죠. 그냥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책을 점검 당부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시장을 가면 내수 진작이 됩니까? 대통령 온다고 경호원들 쫙 깔리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되죠. 그렇죠. 오히려 더 죽겠는데 짜증난 얼굴 보이면 뭐 좋겠습니까? 상인이든 저희가 지나간 손님이든. 근데 매번 느끼는데 윤석열 저 사람은 휴가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펠로시 왔을 때도요. 휴가라고 안 만났잖아요. 미 하원 의장 펠로시 왔을 때. 근데 네.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금 주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저게 휴가의 진심이니까 저게 안 올라오는 거 봐봐. 365일 휴가 아닙니까? 노는 거. 아니 뭐 언젠 휴가 아니었나? 휴가지 가서 뭐 군부대에서 1박하고 또 통영시장 간 거는 이런 측면도 있죠. 정점식이가 정책위의장에서 빌려놨잖아요. 그 친윤이라고 거기를 일부러 가준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옷 입은 거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해군 저거는 공식 군복은 아닙니다. 싸제로 입는 이 단체 티 같은 거 윤석열 아마 공식 군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저런 거 입고 다니고 저번 옛날엔 천안함 입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해병들이 입지 그랬냐? 아니. 이게 지금 쇼핑몰에서 파는 티인데요. 9,900원짜리. 참 싸네요. 인간 자체가 저렴해. 아니 근데 저는 저 티 입은 거 보고 굉장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어요. 지금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 본인이 계속 거부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진실 규명도 되지 않았고요. 저건 사실상 국민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왜 군대 해병 옷 입고 다니는 게요? 아니 천안함을 좀 해군으로. 입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해군으로 바꾸고 차마 해병대는 못 입겠고. 근데 야. 저 시력 조작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는 의혹이 있는 자가 군복 입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저 티셔츠는 개사과 시즌2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최혜병 사건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해놓고 이거 국민들 조롱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놀러는 잘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심심하면 국내 여행 가고 야 내수 진작을 위해서 휴가 좀 가지 하고 지 혼자 먼저 쪼르르 가면 장관들 못 가요. 아니 양심이 없는 게 휴가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국무위원들이랑
그 비서진들한테 해외 가지 말고 국내 가라 그랬대요. 근데 진짜 양심도 없지. 자기는 맨날 해외 턱턱 다니면서 그때 역대급으로 돈 써가면서. 역대급으로 다니면서. 야, 더 열받는 건 진짜 이거 아니에요?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휴가 중에 전자결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 양심 없는 새끼들 한번 봐봐.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11조에서 13조쯤 드는 비용이라 그랬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7조를 떠올리는 건 또 뭐야? 갑자기 늘었어. 왜 인구가 는 것도 아닌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장관이나 윤석열이 같은 애들 몇 명 휴가 가면 내수가 진작 된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하 장관이 합치면 한 1,000만 명 된대요. 뭔 지랄 연병하는 소리야. 쟤네들 내수 진작한다고 김영란법 한도 금액 올렸잖아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걸로 내수 진작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 20조 원 살포법이래잖아요. 저 말 자체도 국민을 모독하는 거죠. 국민 사실 민생 어려워서 25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많은데 살포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막말 안 할게 하면 진지하게 들어봐. 이것들아. 그럼 대안이 있냐고. 내수를 살릴 대안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중국집 사모님 어저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팀원들은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일찍 먹고 나와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날씨 체험하느라고. 근데 그 옆에 그 중국집 사모님 옆에 앉았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거기 25만 원 지원금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윤석열로 빙의해서 얘기하세요. 아니 윤석열과 비슷하지만 달라. 근데 그 뒷말이 압권이에요. 윤석열 개새끼가 이거 반대한다며. 와, 나 그거 보고 나 그분한테 감동했잖아. 12년 만인가 휴가를 처음 갔답니다. 아이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아예 문 닫았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나오는 거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은 부자들 감세해주고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이 돈은 줄 수가 없고 대책은 없는 상태로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하고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시장통 가서는 안주 사서 먹고 이게 사람입니까? 가서 한 몇 천만 원 쓰시지 그래요. 거기 안에 내수 진작되게. 그러게 주가 조작한 돈으로. 아유, 돈 많잖아요. 맞다. 진짜 나라야 망하든 말든 대책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25만 원이 이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서민이 죽든 말든 거부권 행사하세요. 물론 거부권. 그리고 내수 진작한다고 시장통 가서 안주 사가지고 들어갑니까? 저런 것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역사에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난 죽을 때까지 윤석열보다 더한 놈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 흑석 돌림. 내년 초 이사 예정이라 주식 정리해서 가전 사려고 했는데 냉장고 세탁기 없이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미치겠네. 아유. 허심님. 포나 형님 날도 뜨거운데 너무 열내지 마시고 살살 하십시오. 아이 나처럼 분노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맞아. 왜 화낸다고 뭐라 그래. 이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하는 짓에 비하면.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얌전한 거야. 예.